영화 속에 기억나는 명대사 뭐가 있나요?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들어와 들어와. 이런 경상도 사투리들도 꽤 있고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싶게 만들어요 같은 달달한 대사.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같은 카리스마 있는 대사들도 있죠.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헬로 스트레인저. 오늘은 영화 클로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곱게 자랐어요. 바뀌면 했어요. 눈물도 모르고 아픔도 몰라요. 정원의 꽃 같았죠. 바라만 봐도 웃고 차마 만지지 못해 나를 지켜줬어요. 다 그런 줄 알았죠.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줄 알았죠. 나만 모른 건가요? 그 말만 믿었어요. 그 말만 믿었어요. 하지만 그대는. 네, 커피소년의 곱게 자랐어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헬로 스트레인저. 영화 클로저에 나오는 대사죠. 저는 이 영화를 꽤 그렇게 어릴 땐 아니네요. 대학교 초년? 대학교 신입생 시절쯤에 봤는데 사실 보면서도 그 헬로 스트레인저가 무슨 의미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라는 느낌은 정확하게 못 받았는데요. 그냥 그 장면, 음악, 또 주인공들의 표정, 눈빛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 대사를 한동안 이런 싸이 남긴 말 핸드폰 배경화면에 첫 메시지로 한참 해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그 합정역 근처에 안녕 낯선 사람이라는 카페도 있는데 그 영화 대사 때문에 그 카페도 꽤 좋아해서 한동안 자주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저는 참 커피 맛 이런 거보다도 분위기를 먹고 사는 여잔 것 같아요. 대후영님도 오셨고 로니님, 블루맨님 간만에 출석하셨네요. 선마님도 오셨습니다. 변현주 사랑해님은 비가 오는 어제 퇴근길 밀가루 냄새가 땡겨서 빵을 사서 퇴근했다에 제 복부 지방을 걸겠습니다. 쫄리면 죽으시던지 하시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뭘 먹었나. 뭘 먹긴 먹었는데 빵은 아닙니다. 변현주 사랑해님 복부 지방 거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빵은 그제 변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먹었었고요. 어제는 안 먹었어요. 어제는 참고 집에 가서 된장국 먹었어요. 건강식 먹었습니다. 저. 빵 좀 끊어야 돼요. 정말 밀가루 음식 좀 끊자고 그렇게 매번 다짐을 하는데 어렵네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 푹적푹적 시작해볼게요.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거냐면, 잘 잊지 말아요. 정여울 지음. RHK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책들과 영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아, 맞아. 이런 영화도 있었지. 이 영화도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아, 이 책도 다시 한번 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몰랐던 주인공들의 심리도, 아,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는 새삼스런 좀 시각의 전환도 느낄 수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였던 클로저에 나왔던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북적북적 시작할게요. 사랑 앞에서 우선 멈춤. 타인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오히려 타인을 더 멀어지게 하는 때가 있다. 단지 밀고 당기기 같은 두뇌 게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은 사랑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간을 침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완전한 타인을 자신의 내밀한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너의 공간 속에 아직 없는 나의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부탁하는 것이다. 고백하려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선 멈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우선 멈춤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힘겹게 열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때로는 인생마저 저당 잡혀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 클로저는 바로 이 우선 멈춤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타인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아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지만 그럴수록 타인의 마음은 오히려 얼어붙을 때 이제 당신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멀어진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의 아픔. 클로저는 오랫동안 진정한 사랑을 갈망해온 내 남녀의 엇갈린 인연을 그려낸다. 앨리스, 댄, 안나, 레리는 서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지만 끝내 행복을 찾지는 못한다. 그들은 왜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왜 함께 살면서도 행복할 수 없을까? 남자들이 상대방의 진실을 찾으려 할 때 여자들은 상대방의 이해를 원한다. 여자들이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의 주문을 걸 때 남자들은 과거에 집착하며 그녀들을 유도신문한다. 여자들이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라 느낄 때 남자들은 행복을 방해하는 갖가지 장애물을 확인하며 조바심을 느낀다. 이 영화는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불안을 예민하게 포착한다.
속고 속이고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스토리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상대방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대사들이다. 웨이트리스인 자신을 버리고 전도유망한 사진작가 안나를 택한 댄에게 앨리스는 묻는다. 성공한 여자가 좋아? 데니얼은 대답한다. 그녀는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이 말이 앨리스의 가슴에 독화살이 되어 박힌다. 내가 너를 이토록 필요로 하는 게 너에겐 그토록 부담이었단 말인가?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너에겐 집착이고 부담이었을까? 댄은 앨리스와 동거하며 안나와 1년이나 바람을 피우고도 앨리스에게 널 사랑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날 버려? 라고 묻는 앨리스에게 댄은 또 한 번 독화살을 날린다. 난 이기적이야. 더 행복해지고 싶어. 그는 나와의 행복과 그녀와의 행복을 저울질해 그녀와의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절망한 앨리스가 한밤중에 짐도 없이 뛰쳐나가려 하자 댄은 말린다. 밖은 위험해. 앨리스는 어이가 없다. 여긴 안전해? 사랑 때문에 비로소 안전할 수 있었던 이 공간은 사랑이 사라져버린 지금 우범 지역의 밤거리보다도 더 위험해져 버린다. 보여줄수록 보이지 않는 슬픔. 이 영화는 남녀 관계뿐 아니라 서로의 상대를 빼앗긴 남성들, 여성들끼리의 기이한 소통을 다루고 있다. 희곡 클로저의 작가이자 영화의 각색까지 훌륭하게 해낸 패트릭 마버는 이렇게 말한다. 남성들 간의 관계는 진실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근본적인 허세 부리기 위해 기초해 있다. 마치 경쟁하듯 서로의 상대를 탐하고 마치 복수하듯 서로의 상대를 빼앗는 두 남자, 댄과 레리. 피부과 의사 레리는 기자이자 작가인 댄의 사랑 안나를 빼앗고 댄은 앨리스와 동거하던 중 안나와 바람을 피우며 안나는 레리와 결혼한 상태에서 댄을 만나며 괴로워하고
마침내 레리는 댄에게서 안나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한다. 이 이야기는 내 남녀의 사랑 찾기이기도 하지만 두 남자의 피 흘리는 수컷 경쟁이기도 하다. 레리는 댄의 나약함을 알고 있고 댄은 레리의 단순함을 알고 있다. 댄의 나약함은 여성들에게 섬세함으로 느껴질 수 있고 레리의 단순함은 여성들에게 남자다움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강력한 매력이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한다. 댄의 나약함은 결국 여성을 믿지 못하는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나타내고 레리의 단순함은 자신의 권력과 남성성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잔혹성으로 치닫는다. 이 모든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아무도 앨리스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지 못한다. 앨리스는 웨이트리스이지만 스트리퍼이기도 하고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지만 다른 모든 등장인물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한다. 안나는 앨리스에게 호기심을 표하며 묻는다. 당신 애인이 당신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불쾌하진 않느냐고. 당신의 인생을 타인 앞에 전시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느냐고. 앨리스는 차가운 표정으로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앨리스는 이미 알고 있다. 안나와 댄 사이에 무언가가 있음을. 앨리스가 들어오기 전 안나와 댄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키스까지 나눈 사이였던 것이다. 앨리스는 안나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묻는 대신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연인의 배신에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안나는 자신의 전시회에 앨리스의 사진을 전시한다. 시간이 흐른 후 사진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 앨리스는 어쩔 수 없는 박탈감을 느낀다. 나의 슬픔이 이렇게 전시되는구나. 나의 상처가 어떤 여자에게는 예술의 재료가 되는구나. 앨리스의 마음은 엉망으로 찢겨져 있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는 앨리스는 너무나 아름답게 왜곡되어 찍힌다. 사진은 남의 슬픔을 너무 아름답게 찍어요. 예술 애호가 입내 잘난 척하는 작가들은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겠지만 사진 속 인물들은 슬프고 외로워요. 그런데 사진은 세상을 아름답게 왜곡시키죠. 우습게도 사람들은 그 거짓에 열광하는 거예요.
인공 피부염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 그건 피부에 드러나는 정신장애야. 환자가 자신의 피부 질환을 만들어내는 거야. 환자들은 예술가나 연인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지독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들의 질병을 창조해내지. 루소는 말한다. 상상력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사랑에 빠질 수 없다고. 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분석력만으로는 사랑에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배우에 당신 이상의 것이 숨쉬고 있다는 헛되지만 아름다운 믿음 덕분에 우리의 사랑은 유지된다. 그런데 바로 이 상상력이 사랑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내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면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 때문에 댄과 레디는 고통받는다. 댄과 레디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인들의 과거를 캐려하고 그 진실을 향한 열망이 관계를 망친다. 안나를 잊고 다시 앨리스와 함께하게 된 댄. 이제 겨우 행복을 되찾았다고 느끼는 앨리스에게 댄은 또다시 유도신문을 시작한다. 당신이 스트릿 댄서로 일할 때 레리와 당신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느냐고. 행복의 절정에 달은 앨리스에게 이 질문은 너무도 뼈아픈 고통이다. 이제 겨우 너를 되찾았는데 너는 또다시 의심하는구나. 나에겐 너와의 사랑이 중요한데 너에겐 너만의 자존심이 중요하구나. 댄은 말한다. 난 진실에 중독되었어. 진실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아니라 짐승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댄. 앨리스는 댄의 나약함을 다시 간파한다. 그는 진실을 원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의 빼앗긴 체면을 되찾고 싶은 것임을. 앨리스는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헤매던 진정한 사랑의 미략이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소리를 듣는다. 평생 댄을 사랑하리라 마음먹었던 앨리스의 소중한 진심을 댄은 그렇게 놓쳐버린다. 그녀가 떠난 후에야 공원을 홀로 산책하던 그는 뜻밖의 흔적을 발견한다. 앨리스 에이리스, 벽돌공의 딸, 불 속에 뛰어들어 아이 셋을 구하고 숨지다. 앨리스는 댄과 처음 만나던 날 바로 이 기념비를 보고 자신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지어냈던 것이다. 그가 앨리스라 믿었던 그녀는 끝내 자신의 진짜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4년 동안 그를 후회 없이 사랑하고 미련 없이 그를 떠나버린 것이다. 댄이 연약한 의심이 눈길을 걷어내고 그녀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끌어안았다면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해주었을까?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이름이 제인 존스라는 것을. 심지어 레리는 그녀가 제인 존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에도 그녀를 결코 믿지 않았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며 그녀의 속옷에 팁을 넣어주기까지 했다.
아무도 그녀가 뉴요커라는 것을 몰랐다. 댄은 앨리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앨리스라 불리는 이름 모를 여인을 사랑한 것이다. 인생의 심장부로 가장 깊숙이 들어왔던 한 여인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댄은 그토록 진실을 찾아 헤맸지만 그가 찾은 유일한 진실은 한 번도 진실의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댄과 안나는 1년 동안 몰래 만나며 앨리스를 속이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속은 것은 댄과 안나 그리고 레리 모두였다. 앨리스는 왜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사람들의 폭력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듯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댄도 레리도 안나도 없는 뉴욕에서 홀로 당당히 거리를 걷는 앨리스. 매혹적인 자태로 문남성의 시선을 받는 그녀. 그녀는 자신의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는 남자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당당하게 홀로 걷는다. 아무리 뚫어지게 그녀를 바라봐도 누구도 그녀의 진실을 알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상대의 외피 속에 가려진 진실을 분석하는 모험이 아니라 진실과 외피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의연한 믿음 속에 존재하기에 당신의 진실이 무엇이든 그 진실 때문에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이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을까? 부디 사랑하는 이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이 이미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덧칠되는 아직은 여백 많은 캔버스이기를. 네. 클로저에 대해서 자세히 그 인물들을 한번 내밀히 살펴봤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왜 만났다, 사랑한다, 장애물이 찾아온다,
힘들어한다, 이별했다가 재회, 끝,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은 그냥 뭐 인물들 심리가 자세히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들을 그려낸 영화들을 보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사실 쉽게 이해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 인물은 왜 저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쉽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읽으면 재밌잖아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영화처럼 쉽게 만났다, 뿅, 사랑해요,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주말에 한번 이 영화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나갔던 노래는요, 데미안 라이스의 콜드 워터, 그리고 더 블로어스 도터 두 곡이 그 클로저의 OST에 들어가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은 에세이 중간에 나왔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곡은 라셀린드의 더 스톱 들었습니다. 선마님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이어서 괜히 뿌듯한데요. 오늘은 우리 이렇게 영화로 살펴보는 에세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다들 오늘 수요일이죠?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재밌는 게 꽤 있나 봐요. 저도 영화 요새 안 본 지 꽤 됐는데 좀 영화를 다시 열심히 보고 저의 문화력을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리고 마지막 주 수요일인가? 그때가 문화 있는 날 그래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다음 주 수요일이겠네요. 왜 직장인을 위한 문화의 날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관도 할인 많이 하고 전시 이런 데도 할인 많이 해주는 거. 그게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일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 북적북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철학 듣는 날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특별 게스트 다들 아시죠?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게스트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레지나 스펙터의 썸손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들 내일 기분 좋게 눈 뜨셔서 하루 종일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모두들 안녕.